네, 2024년 8월 6일 이정훈입니다. K방산이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찐득이가 낍니다. 우리 방산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자꾸 이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행사를 군시설에서 하면서 중국 업체까지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가 둘로 쪼개져 가고 있고요. 찐득이가 심각하게 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산이 2022년에 173억을 수출했죠.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24조 원, 매우 많은 것 같지만 이번에 체코 원전에 수주해서 한꺼번에 돈 받을 수 있는 돈이 24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크다 그러지만 아직 원전 수출 하나에 못 당합니다. 한참 키워가야 될 이 대한민국 방산을 지금 우리가 나눠 먹고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중국 업체한테 사업권을 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요즘은 사라졌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 제품을 밀어냈죠. 화웨이가 싸게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거기에 뭔가 정보를 빼내는 백도어가 있다라는 의심 때문에 화웨이를 미국 공공기관에서 다 빼냈습니다. 대한민국 군에서요, 이거 거의 보도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대한민국 군에서 화웨이 장비를 많이 썼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회사인 L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화웨이 제품을 우리 군에 납품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당연히 한미연합군인 미군 측에서 화웨이 제품을 쓰면은 한국군하고 작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2년 전쯤에 우리 군에서 우리 통신부대에서 화웨이 제품을 다 빼냈습니다. 난리를 치렀는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운이 좋았죠. 이 중국이 저가 공세로 갖가지 장비를 대한민국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정보를 꿰내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학생이 부산에서 드론을 띄워갖고 그 부산에 우리 함대사령부가 있죠. 우리 작전사령부가 있죠. 거기 또 주한 미 해군 기지도 있고 거기를 촬영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이걸 찍었어요. 이 부산에 가게 되면은 그 미 해군 기지를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쪽에 신선대 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누가 구입하면요 거기다가 망원경 착 걸어놓고 장거리 망원경으로 찍을 수 있고 저격수가 있다면 쏴도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그거 뭐 미국 항공모함 사진은 수도 없이 공개되는데 중국 애들이 찍어가면 뭐 어때 그러는데 이 루즈벨트 핵 항공모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대한민국 군에서 왜 화웨이 장비를 빼냈겠습니까? 중국이 무슨 장난을 치는지 알 수가 없죠. 수많은 장비 중에 뭐 하나 탁 집어넣으면 우리의 비밀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덱스, 코리아 아미, 육군, 그 다음에 디펜스, 이그지비션 전시회, 육군 지상무기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중국의 리리, L-I-R-I, 리리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이 방산 전시회를 하게 되면은 대형 천막을 세우고 거기다가 전기시설, 수도시설을 깔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방산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제품을 갖다 놓고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통신시설을 다 깔아야 됩니다. 이걸 중국의 리리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60억 정도로 중국 업체가 납찰을 받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물자들이 전시하는데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통신시설, 조명시설, 수도시설, 전기시설 다 한다. 이거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전시장을 만드는 곳이 계룡대에 있는 우리 저 충남 계룡시에 가게 되면 계룡대가 있죠. 계룡대 육해공군본부 바로 인근에 비상활주로가 있습니다. 비상활주로는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은 우리 공군 기지부터 폭격을 하죠. 그러면 작전을 나갔던 우리 공군기들이 돌아올 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도로로 쓰는데 굉장히 넓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시에는 그 도로를 차를 못 다니게 한 다음에 그 도로에 우리 전투들이 내려서 다시 기름과 무기를 받고 싸우러 가도록 한 비상활주로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계룡대에도 그런 비상활주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카덱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업체를 불러서 천막 등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사진들이 지금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비상활주로에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비상활주로 중에서도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부분을 딱 차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룡대를 운영하게 되면은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걸 계룡대 통합예규가 있는데 여기에 활주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수송기 및 헬기의 이착륙 그리고 작전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이나 또는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거기 우리 군이 들어가서 훈련지로 쓸 수도 있고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군의 행사를 거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수송기나 헬기가 작전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활주로는 침범하지 말고 활주로 옆에 공간이 있죠. 그걸 보통 계류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쓰라는 것인데 지금 활주로를 차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작전 상황 발생 시 즉각 이러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지하기 어렵죠. 왜냐? 이 천막을 세우는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까 말한 대로 물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음식도 먹고 다 합니다. 전기 깔고 통식 깔고 하니까 이렇게 깔아놓은 거를 철수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고정식 천막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태풍이 보통 국군의 날 전후로 열리니까 태풍은 안 오지만 강풍이 와서 무너지면 공사가 엉망이 되니까 굉장히 단단히 막습니다. 한순간에 철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하필이면 중국 업체한테 주느냐? 가격 때문이죠. 가격 때문이에요. 지금 화웨이 장비 다 뽑아내고 지금 중국 경찰이 여기 동방명주라고 서울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해서 거기서 그걸 본부로 삼아서 여기에 있는 중국인들을 움직이고 했다는 게 나와갖고 시끄러웠는데 왜 중국 업체를 쓰죠? 더군다나 우리 군 당국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그 풍선을 띄워갖고 미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뭔가 도청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전투기를 띄워서 그거를 요격한 적이 있었죠. 뭐 별다른 시설이 없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장거리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띄우나 똑같죠. 그걸 쭉 미국으로 띄워서 서서히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쫙 안테나 갖고 한다고 의심한 거죠. 중국이 하는 걸 지금 전 세계가 다 의심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민국 무기만 옵니까? 한국에 무기를 팔고 싶은 외국 방산업체들도 와서 할 텐데 그들도 본사와 많이 통신을 하고 할 텐데 그거 다 잡아가도록 다 감청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가능성을 우리 방첩사가 뭐를 하고 있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왜 이걸 허용을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한테 하도록 하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이 방위산업 전시회는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산 증인인데 제가 이제 군기사를 한참 쓰던 1990년대 1996년이네요. 1996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서울 에어쇼라는 이름으로 방위산업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 1996년은 제가 한참 젊은 기자로 뛰던 시절인데 그때 우리가 지금 F-15를 갖고 있죠. F-15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FX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F-15하고 라팔하고 프랑스에 그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타이푼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수호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막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군이 서울 에어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회사들이 와갖고 참여하는 바람에 굉장히 서울 에어쇼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 서울 에어쇼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서울 아덱스입니다. 서울은 그대로 쓰면서 아덱스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그지비션입니다. 그래서 아덱스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짝수년도마다 2년에 한 번씩 요 성남에 가면 성남 공군기지 또 거기를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릴 때는 서울공항이라고 하죠. 거기서 합니다. 거기에 2개의 활주로가 있어요. 근데 활주로는 침범하지 않고 계류장에서 서울 아덱스를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아덱스가 굉장히 인기를 끄니까
지금 현대의 첨단 무기는 전부 다 공군 무기고 미사일이고 하니까 항공우주가 무기 전시회는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무기가 해군 무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군도 이런 준비를 했어요. 그걸 이제 마덱스라 그럽니다.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합니다. 우리의 구축함, 잠수함, 또 거기서 발사되는 어뢰, 미사일 이런 걸 쭉 하죠. 이 마덱스는 1999년부터 해갖고 벌써 한 25년의 역사를 갖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해군과 공군이 막 했죠. 그러다가 생긴 게 DX 코리아라는 겁니다. 디펜스 엑스포, 방산 무기 전시회 코리아. 이거는 이제 육군 무기를 하는 겁니다. 2012년부터 가장 늦게 시작됐죠. 이게 왜냐하면 육군 무기는요, 첨단 무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K방산 많이 수출하는데 되게 육군 무기죠. 근데 전차나 장갑차나 뭐 자주포나 이런 거 다 이미 쓰던 무기인데 한국형이 많이 수출될 뿐입니다. 육군에서 첨단 무기는 없고 공군이나 해군이 첨단 무기가 있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DX 코리아를 하면서 육군 무기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덱스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홀수년도에 열고 부산에 사는 마덱스하고 DX 코리아는 일산 킨텍스라서 짝수년도에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DX 코리아를 누가 주관했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서울 아덱스라든지 이거는 공군협회도 관여 후원을 하고요. 또 부산의 마덱스는 해군협회도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DX 코리아는 방위산업계에서 해왔어요. 육군은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육군은 이런 거에 대한 게 늦었죠. 그러다가 육군협회도 있습니다. 육군협회에서 야, 우리도 육군 무기 중심으로 가자. 어차피 DX 코리아가 있는데 그러면서 카덱스란 걸 만들었어요. 코리안 아미 디펜스 이그지비션 되겠죠. 이걸 만드니까 카덱스를 만드는데 우리 국방부의 주력이 뭐예요? 육군이죠. 국방부를 육방부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다 DX 코리아를 후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덱스를 후원한다는 쪽으로 육군이 워낙 세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도 국방부와 방사청을 눈치를 보니까 다 DX 코리아를 참가 안 하고 카덱스로 간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서로 뭐 소송도 하고 뭐도 하다가 지금 국방부가 슬그머니 양쪽 다 이제 후원하는 쪽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행사가 둘이 일주일을 차이 두고 하나는 일산서 열리고 후발 업체인 카덱스는 저 아까 말한 그 문제가 되는 릴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를 불러갖고 지방인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린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업체들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두 군데 다 참석할 거냐 아니면 한 군데만 참석할 거냐 이게 눈치를 보게 됐고 지금 국방부와 방사청이 후원하는 육군이 움직였으니까 카덱스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건 뭐 좋은데 문제는 여기다가 중국 업체를 불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활주로를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활주로를 점유한 경우에는 한 90일 동안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전시회는 길어야 일주일 열흘 넘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 공사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 끝난 다음에 철거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4개월을 비상활주로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가고 있어요. DX 코리아가 있는데 왜 육군협회가 움직였다고 카덱스를 또 인정해주고 그걸 후원하는 국방부와 방사청은 뭐고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방부는 슬그머니 DX 코리아도 후원한다고 양다리 걸치는 건 더 웃기고요. 근데 왜 중국 업체를 부르죠? 국내 업체도 수없이 많은데 이 K방산 잘 나가니까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부패로 망한다. 또 그 반대로도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이렇게 쪼개져서 가죠? 왜 육군은 쪼개지죠? DX 코리아 있는데 카덱스는 왜 만들어? 이거 육군협회가 뒤늦게 등장해갖고 이권 다툼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가 있던 기존 행사에 들어가서 같이 협찬을 하면, 같이 후원을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따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 국방부나 방사청이 조정을 못해? 이러면서 모두 K방산을 끌고 가자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찐득이 초파리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거 깊이 들어가면 우리 군의 개망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를
끌어들여서 급히 공사하고 있는 카덱스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약점이 많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들고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면 DX 코리아도 카덱스도 국군의날 전후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둘 다 망칩니다. 참 이거 참 왜 육군은 왜 이렇게 분열을 하는지 답답하네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서거나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이 행사를 빨리 정리하고 중국 업체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